네, 개장하고 27분 정도 지난 현 시점 이제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리튬 가격 가끔 짚어주시는데 글로벌적으로 배터리가 점점 많이 필요해지고 있죠. 주도주에서는 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 내에서 전해액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전해액을 구성하는 리튬, 인산 리튬의 가격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의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단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 눌리고 있어요. 어제 미증시의 하락 여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2차 전지에 당장 긍정적인 뉴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래서 누가 먼저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시소 게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바이오가 강하면 2차 전지는 잠깐 쉰다. 그렇죠. 2차 전지가 강하면 바이오가 쉰다. 그거 맞아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이나 최근 이제 오늘까지 3거래일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바이오 섹터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확장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에 2차 전지는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자기 전해액 이야기가 나오고 탄산 리튬 그리고 최근에 뭐 불화원소 6번 불화원소 이야기 라이파이 6 이야기가 계속 막 급등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몇 개 일부 종목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을 좀 높게 봤는데 일단 시장 수급이 바이오 쪽이다 라는 점을 먼저 좀 보시면서 자, 시가총액 상위 쪽 먼저 리스트 체크하고 좀 넘어갈게요. 네, 코스닥에서의 시총상이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딱 이렇게 봐야죠. 자,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뭐 알테오젠, 삼천단, 파마리서치, 코오룡 티슈지, 뭐 리노공업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합권으로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을 보시면 펩트론, HLB, 리가캡, 삼천당, 파마리서치까지 코스닥 내에서는 일단 우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구간은 바이오다라고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이오 대비해서 좀 눌렸을 때 그러면은 저는 2차 전지를 지금 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전해드리는데 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전일장 기준으로 CATL은 대략 6% 넘는 급등분을 만들어 줬었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ETF도 급등세가 나와 줬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2차 전지 최초의 폭발적인 시세 이후에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한 기업이 있죠. 어디죠? 금양. 아, 금양. 네. 금양이 있죠. 그래서 참 중소형 이 배터리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는 사실 불균형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배터리 수요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으로 변질됐습니다. 네. ESS 아니면 뭐 전기차 탑재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 아니면은 로봇까지도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공급망 지금 2026년에서 2030년도까지 장기 계약이 꽉 찼다. 30년도까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연결성을 이어 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쇼티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쇼티지. 네. 추가적으로 혹시 지금 제가 이 영상 시각자료를 준비해 오진 못했는데 그 중국 로봇 회사 중에 유비테크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유비테크요. 유비테크라고 해서 어제 기준으로 유비테크가 어떤 이야기를 내놨냐면은 드디어 진짜 로봇 대량 납품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산 납품. 양산 납품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체결 건수 기준으로는 1,100억 가량이 좀 됩니다. 너무 우리가 바이오 단에서 조 단위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1,000억이면은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겠는데 해당 로봇을 보면서 제가 딱 영상을 보는데 가장 눈에 들어왔었던 게 그거였어요. 어떤 거요? 유비테크의 이번에 납품 로봇의 특장점이 그거였어요.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다였어요. 근데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배터리를 꺼내더라고요. 그건 샤오펑 같은 논란은 없던가요? 무슨 논란이요? 펑하고 터진 논란이요? 샤오펑은 휴머노이드 걸어 다닐 때 저거 사람 아니냐 이 논란 있었잖아요. 없어요. 유비테크는 그런 거. 딱 봐도 로봇입니다. 네. 네, 어찌됐든. 그래서 배터리의 활용도가 확실하게 생기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었을 때 바닥권 내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미 이전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담아왔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뭐 불서 탄산 리튬 가격이나 아니면 전해질, 전해액 전체적으로 가격분이 이제 연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종목들로 그럼 좀 넘어가 볼게요. 어디부터 볼까요?
후성 먼저 봐야죠. 라이프 i6에 대한 가격 상승분이 지금 뭐 거의 2배가량이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공급망을 하고 있는 거는 후성입니다. 후성인데 후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기준으로 일단 10,000원대 다시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시장세 때문에 눌리고 있다. 근데 지금 구간 보시면은 많은 이 차트쟁이라고 표현할게요.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여기 노려볼 법한데라는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수소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뭐 이게 더 갈 거예요, 이게 더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지금 이제 훈풍이 불을 길밖에 안 났다. 지금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늘 아침 내에서도 테슬라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홈 ESS 배터리에서도 리콜 이야기인데 근데 그거 리콜 이미 올해 9월 달에 얘기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문제가 심하다? 아니요. 전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번에 리콜 나온 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적인 문제나 ESS 시장의 축소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테슬라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과 안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일단 소재단에서 먼저 반응 중입니다. 그래서 후성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전해액 쪽 얘기했잖아요. 전해액 쪽은 사실 저희가 이미 포트 내에서 좀 담고 있어요. 엔캠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엔캠이요. 엔캠입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분 대비해서 조정 하락분 나온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주가는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2차 전지 섹터들 아직도 싸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쌉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주들 내지는 이런 소재단 종목들 그리고 중국 내에서 그렇게 좋고 지금 현재 원자재들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왜 이러냐라고 네. 물어보시면은 어느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미국 향이냐 중국 향이냐 내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출량을 내보낼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좀 깨주는 뉴스가 어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LG 그룹주 쪽에서 나왔어요. LG 그룹주 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미에 공장을 또 짓고 있는데 네. LG 또 LG 기준에서 뭐 LG 화학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새로 납품 소식들이 나왔어요. 리튬에 대해서 중장기 공급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가격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보시면은 2차 전지주들이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 내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LG 화학, 뭐 LG 이노텍, LG 에너지솔루션 미국향으로 나는 2차 전지 그리고 리튬에 대한 확보 안건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LG 그룹주나 삼성 SDI, 삼성 그룹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배터리향들 보시면은 중국향보다는 북미향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받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은 일단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해 두시고 우리나라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에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소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져간다. 여기서 북미향 수출까지 확대, 로봇이든 ESS든 수요는 지금 높아져만 있고 공급망은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LG 화학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온 구간 보시면 주봉이든 월봉이든 월봉으로 바꿔봤어요. 네.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까지 지금 반등이 올라왔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최초에 급등 나왔었던 2021년도 때 정말 마무리 슈팅 이때 자리죠. 상승 추세 강하게 넘어갔었던 구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넘어가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구간으로 돌파하는 시그널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LG화학, 삼성이나 아니면 에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 자리입니다. 자, 이런 대장주들이 이제 앞으로부터 쇼티지 형태로 급등세 내지는 상승 추세 구간으로 넘어서게 된다면은 밑에 단에 있는 소재, 중소형주, 뭐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엔캠 내지는 한농화성 미리 저희가 계속해서 포트 편입해 있는 종목들까지도 원자재 수혜 받으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서 2차 전지만큼 저렴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력 수혜, 로봇 수혜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섹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안에서 저희 오늘 이슈로는 전해액 관련해서 좀 풀어봤는데 담고 있는 종목 중에 좀 무거운 삼성 SDI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담고 있잖아요. 그럼 믿고 가져가는 건 알겠어요. 여기서 오늘장 추가 매수해도 돼요? 아, 추가 매수요 오늘? 네. 해도 되죠. 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가격 부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2차 전지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구간이에요. 탈출하는 구간이고 네. 다른 종목들은 고가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2차 전지가 부담감은 덜하다. 이제 정말 제가 과거 2년 동안에 2차 전지를 안 쳐다보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믿고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눌릴 때마다 사 모아가자라는 전략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반도체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미증시에서는 계속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또 셧다운 해제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세론으로 반응하면서 전반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또 일본 시장에서 키옥시아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죠. 이 실적에 조금 더 주가가 눌림을 받았던 이유는 이 바로 전에 TSMC의 10월 매출 부진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눌리고 있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반도체는 일단 가격 부담이 확실히 있었고 재료성에 대해서는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외부적인 매크로적 요인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빈 공간, 전일부터 보시면 전자닉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누가 갔죠? 바이오. 그렇죠. 수급의 일부 좀 빈 수급 동안의 차익 형태 구간에서 메꿔주는 이런 잠시 이동하는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당장에 뭐 바뀐 이야기도 없고 오히려 네. 외부 매크로고 키옥시아 이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키옥시아가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따지면 3위 정도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시즌 들어와서 각 기업들마다 지금 현재 물량에 대한 조절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근데 가장 먼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세 곳 중에서 증설 이야기를 꺼낸 데가 어디냐? 어디예요? 키옥시아예요. 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량 관리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좀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쇼티지, 저기도 쇼티지, 다 쇼티지입니다. 다 부족하죠. 칩도 다 부족해, 부족해요. 전력도 부족해. 맞아요. 그런데 이제 키옥시아가 이런 물량 조절에 좀 실패한 거가 아니냐라는 좀 일부 단일적인 키옥시아만의 이슈고 나머지 이 외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외부 이슈예요. 매크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12월 달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왜? 네. QT 종료와 동시에 금리 인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더블 리레이팅, 더블 인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QT 같은 경우에 QT 종료를 해버리면은 뭐 TJ 계좌에 쌓여 있는 돈들이 풀립니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제가 꺼내드렸잖아요. 사실 이것만 해도 금리 인하 2회, 3회 한 수준이랑 맞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지금 이번에 셧다운 영향도로 10월 달 지표들 발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불확실성으로 좀 오히려 기울어버리면서 좋은 핑계다. 핑계다 내릴 수 있는. 좋은 핑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대장격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반도체들이 눌림세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에서 제가 항상 좀 베팅 사이트를 좀 자주 보여드려요. 페드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50%대. 그리고 동결이 또 40에서 50% 사이로 거의 뭐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더 살아나려면은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계속해서 퍼줘야 돼요. 근데 저도 일단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가깝기는 합니다만, 오. 그 지금 어쨌든 시장이 지금 기대감을 가져가려면은 QT 종료와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베팅 사이트 표예요. 네.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은 얼마만큼의 변동성이 일어났나 보세요. 원래 시장이 25bp 금리 인하 쪽으로 68%가량이 있었는데 15%가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 인하가 어디로 갔습니까? 동결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표 발표 쪽이 나오지가 않는다. 뭐 그리고 금리 매파적인 이유 이런 외적 매크로 이슈 때문에 반도체가 떨어진 거지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없다. 아직도 쇼티지고 메모리 가격 안 빠져요. 지금 최근에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컴퓨터를 사려고 110만 원짜리 견적을 받았대요. 그래서 주문하려고 이번 주 와서 주문 넣으니까 얼마로 바뀌었냐? 얼마 됐을 것 같았어요? 11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한 120만 원? 150? 40만 원 뛰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쇼티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2차 전지도 우리가 원자재들의 전염성 이제 같이 올라간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다. 메모리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 기판 가격이나 이외 달러의 영향까지 같이 다 올라가 버려요. 아.
그래서 PC에 들어가는 것까지 한 번에 다 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PC나 컴퓨팅 시장 내지는 반도체 시장들이요 아직 안 꺾였어요. 그런데 외부 이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뭐 SFA 반도체나 일부 장비주들은 떨어져요. 네. 장비주들은 좀 천천히 보시자. 좀 기다리자. 무조건 보실 거면 대장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내지는 소재 단으로 빠지는 기판주들, 뭐 대덕전자 아니면 뭐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소재 지금 안정적으로 확정된 종목들 군 위주로만 보시고 장비는 연말 연초예요. 내년 초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증설 이야기 나온다. 사실 피포 공장 이미 증설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호재 이야기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네. 더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그때 장비주 들어가자. 그 전까지는 눌림 시에는 일단 대장주군 위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와 함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기판 먼저 눈여겨보시고요. 소부장단에서는 증설 이슈가 나오는지 흐름과 함께 차트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어디 보고 계세요? 당연히 2차 전지 담을 거예요. 2차 전지 바이오 아니고요? 바이오도 많이 담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도 보시면 벌써 양봉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시 전환 눌림시 뭘 살까? 바이오 올라가고 있으면은 또 어제 바이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하나 또 담도록 하고요. 자, 당연히 이 종목 담아야죠. BM이 담고 있으니까 이 종목 빠지면 서운합니다. 네. 92,100원에 편입하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담아야죠. 그렇죠. 1등 있으면은 2등도 담아야죠. 네, 우리가 뭐 이 에코프로 BM은 좀 약간 성향 차이고 먼저 누가 갈까 이거에 맞아요.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시총이 가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간다라는 말씀을 항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개발 생산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향 발로 지금 현재 탄산 리튬 전해 그리고 뭐 라이파이6라든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ATL에서 이제 LFP 배터리 5번대 LFP5 이제 배터리를 또 개발한다. 더 네. 안정성을 가져가는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첫 번째로는 원자재 쪽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원자재 쪽으로 강점 가져간다. 인리 쪽에 대해서 이미 확보하고 그에 따른 실적도 확인하셨다시피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어떨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뭐 LFP 배터리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결국에 하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이 끝나고 앞으로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구간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경쟁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다. 자, CATL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대항마 NMR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NMR 배터리 지금 양산 이야기는 이미 실적 어닝콜 때 당시에 나왔었던 이야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사업까지 진출하겠다. 같이 한다.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방향성 조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이번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기준으로 빠르죠. 빠르게 양봉 형태로 금방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반도체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항상 이 코스닥 종목군들을 지금 저는 계속 이바 장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것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이 돈 벌기는 정말 좋아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바닥권에서 급등 나온 이후로부터 이탈 없이 횡보 조정 형태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10만 원대 여기 돌파하면서 안착한다. 저는 우리가 에코프로 BM은 20만 원 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에코프로 가격대 일단 1차적으로 어디까지 보냐? 12만 원까지 먼저 노려보도록 하고요. 매물대 구간입니다. 12만 원 말씀 전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정말 저는 다시 올라가는 구간. 전력이 모자르다. 지금 이제 2026년에 30년 얘기 나왔죠? 네, 배터리 계속해서 모자르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지금 눌린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바이오 들어갔는데 오늘은 눌리니까 2차 전지 공략했는데 벌써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